어느 쪽이든 빨간 쪽이든 파란 쪽이든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대단지인데 올해 나옵니다.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 모아타운은 1, 2, 3, 4구역으로 나눠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구역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은 지역일까? 이런 지역들이 과연 동의가 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요건들도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짝 좀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곳이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곳이냐에 대한 이유를 쭉쭉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최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방배 15구역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동의율 부분에 있어서 이곳은 이미 이제 공동주택 비율이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75% 동의 받는 데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물리적인 조건이에요. 하지만 심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알 수 있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방배 15구역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10길 물속보다 더 어려운 한 사람의 마음에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중요한 키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8m 이상 좀 되는 도로가 현장에 가면 있고 한쪽 오른쪽에는 방배 15구역이 쭉 길게 드리워져서 이게 한 650m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꽤 깁니다.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15구역이 있고요. 이 반대편에 왼쪽에가 바로 지금 1, 2, 3구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 방배 2동 모아타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지역, 중앙선도 없는 동네 도로입니다. 그런 곳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방배 15구역 오뜨에르, 방배 더원. 근데 단계도 한참 먼 게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 승인만 남았어요. 그러면 곧 2, 3년 내는 이주를 하게 될 상황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주를 할 때는 아마 펜스가 쳐져 있을 것이고요. 그게 한 4년 갑니다. 4년 동안 이 펜스 쳐져 있으면서 짠! 하고 나타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오뜨에르. 자, 그런데 이쪽이 어디입니까? 지금 모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때요? 이 곳을 바라보면서 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여러분 10길 사람 속을 그래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 다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지 한번 보시죠. 자, 내가 왜 반대했을까? 내가 왜 그 모아타운 한다고 할 때 개발 동의서 받는다고 할 때 무관심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것도 매일 봐야 돼요.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둔촌주공이 재건축된 것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이 둔촌주공이 입주 시점일 때 인근에 둔촌동 77번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동의서를 계속 다 충족되게 80%까지 걷고 해서 관리계획 고시까지 다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고시까지 픽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었어요. 2년 일몰제가 되어서 일몰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 바로 둔촌주공이 입주를 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주변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죠. 왜냐하면 12,000세대 단군일의 최대 단지니 얼마나 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까? 바로 거기서 인근 한 500m 반경 정도 되는 그 지척에 있기 때문에 동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기회를 달라, 1년만 더 달라고 항의를 했고 그래서 1년을 더 얻어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몰제로 해제가 돼야 되는데 1년을 더 줬고 1년 안에 조합 설립을 했죠.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된다. 부럽다. 해서 동요가 돼서 갈등하시던 분들도 다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조합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미 신안 피행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그곳은 300,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서 직접 내가 도보로 걸어와야 이 지역이 이렇게 멋지게 천지개벽이 됐다라고 보일 정도인데 사실은
이 방배 2동에 이 지역을 보면은 방배 15구역이 이렇게 아름답게 오띠에르로 거듭날 때 이 도로가 몇 미터라고 했죠? 9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일대에 모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매일 눈을 뜨면 보게 됩니다. 매일 눈을 뜨면요. 길을 가다가 이수초등학교를 끼고 같은 학부형입니다. 같은 학군이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영철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이 엄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사가 되겠죠. 영철이 엄마, 신축 아파트는 어때?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언제가 될까 이런 고민도 할 테고요. 그러면은 네, 새 집이라서 뭐 좋아요. 네, 아무래도 뭐 괜찮죠. 사실은 너무 좋은데 이제 또 속상해 할까봐 그냥 아무래도 새 집이니까요. 이 정도 하겠죠. 근데 새 집이니까요만이 아니죠. 자산의 상태도 상당히 달라졌죠. 비슷했던 502호가 이 아파트 502호가 되면서 상당히 뭐 증식을 했을 테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어때 좋아라는 얘기 못 할걸요. 이 부분은 아주 선량하신 분이라 그렇지 자존심 상해서 얘기 못 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각성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 가기 시작해서 동의서 다 받고, 받은 다음에는 이제 뭐 사업시 조합 설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시 인가를 위한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너무 신나겠죠. 그래서 야, 우리도 이제 재개발 시작한대요. 막 이렇게 되면은 옆에서 와, 축하해요. 막 이렇게 또 같이 좋아지는 거. 왜냐하면 처음에는 혼자만 좋았거든요. 근데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같이 좋아지는 이런 또 분위기가 될 수 있다. 한번 이렇게 재밌게. 곧 있으면 이제 DH 방배 5구역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차차 13구역, 14구역, 그 다음에 15구역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죠. 이 분위기만 봐도 사실은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요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여건,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 동의받는데.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건, 심리적으로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아무리 내 마음이 굴뚝 같아도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던가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지면 사업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는 굉장히 럭키하죠. 왜냐?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을 보십시오. 자, 방배 5구역이 불과 26년에 입주면 4년 전 22년 공사기간 한 3, 4년 걸리니까 22년도에는 공사비가 책정이 됐을 때 그만큼 비싸지 않았겠죠. 그래서 분양가가 22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 예상가가 지금 84가 27억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방배니까 27억이어도 완판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감히 어디에다가 27억 분양가를 넣겠습니까? 그리고 입주 시점에서 또 방점을 찍죠. 입주 시점에서도 45억에서 50억 사이로 이렇게 가격이 피가 붙으면서 고가 아파트의 고급 주거 지역이라는 증빙이 확실하게 되면서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을 해도 고급 주거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라 완판할 수 있다는 것,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마련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초구 일대는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반포동 일대에도 대단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지금 뭐 한신 11차인가요? 뭐 이런 것들 보면 큰 단지들 아닙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단지인 저 노도강 쪽의 아파트 단지들은 노후도는 훨씬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사가 덤비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비가 그만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지가가 싸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싸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의 방점인 재원 마련. 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사업성 떨어져서 건설사가 정전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주비 문제라든가 추가 분담금 문제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강남권이기 때문에 용이하다는 거. 하지만 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미시적으로 그 지역을 분석해 봤다면요. 또 하나의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정책적인 부분이죠.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맞닿아서 우리가 정비 사업을 아무리 주민들이 하려고 해도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이 바로 뭐 시군구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공급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이냐도 굉장히 많이 또 좌우를 하죠. 한 예로서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할 텐데 요즘 선거철이니까 뭐 박원순 시즌2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이게 무엇을 빗댄 것일까요? 박원순 시장 너무 잘했는데 시즌2가 나쁜 건가? 공급이 너무 절박해졌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관망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고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서 공통적인 것. 어느 시장 후보든 간에 공약 중에는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금 뭐 기사를 내고 발표를 했었죠. 첫 번째로는 크게 하는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우리 신통처럼 모든 심의도 단축해서 해주겠다. 그리고 동의도 완화해주겠다. 용적률에서 어떤 공공주택의 비율도 낮춰주겠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겠다.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모아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원호 시장 후보도 뭐 착착 개발? 이것도 소규모 개발을 착착착착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아예 여기는 심의를 서울시까지 안 넘어가고 그냥 지자체에서 해결하겠다. 요 정비 사업이 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근간은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역에 관한 부분. 우리가 교통수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규모가 커질 때는 여기 가까이에 있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가 먼저 우선 개발되면 좋겠다 해서 여기서 350m 는 500m까지의 어떤 반경 안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제가 또 그리고 먼저 개발 우선 지역으로 또 발표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보면 되고요. 어디가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될지 빠르게 될지를 분석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그널을 줬다고 했죠. 공급 부족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한다는 거 어느 쪽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서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빈 공간이 없습니다. 유휴지라고 해도요. 1%에 지나지도 않아요. 전체 면적에. 그렇다고 하면 오래된 주택을 새롭게 증개축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종부세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요인 중에 한 3가지 요인이 가장 큽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의 물량이 상당히 적을 때, 희소할 때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동자금이 많을 때 또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또 뭐 낮을 때 가격을 상승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유동자금 부분을 얘기하겠는데 지금 주식이 너무 화랑이지 않습니까? 저도 하고 싶은 자극이 드는 개미 중에도 아주 작은 개미인데 저까지도 동요가 될 정도면 이제 끝판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장이 어차피 경제 상황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장이 계속되지는 않겠죠. 뭐 2, 3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금액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식이 상승을 해서 좀 목돈이 마련되면 그 목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대부분 새 집을 사겠다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부동산이 워낙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가 1만 원이 오를 때 우리나라는 130원 정도 썼대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만 원이 오르면 한 220원 정도 쓰는 수준에서 비하면 우리는 주가가 올라도 아낍니다. 올랐는데 왜? 그거 모아가지고 새 집 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청약도 너무 어렵잖아요. 청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고가이고 이 고가가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15억 원 이하의 재고주택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주택들 위주로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입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해진 우리 2030들이 앞으로의 주택을 매입할
가수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 수요자란 뜻이죠. 토스 삼성전자 커뮤니티에 투표를 해봤어요. 주식이 10배 튀겨졌다. 그때 어떤 것을 할 거임 하고 한번 해봤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신축 집장만이 84.8%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여행 갈 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15%, 뭐 여러 가지가 기타가 있었습니다만, 84%가 신축 장만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다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주식은 점점점 이렇게 불어나면 과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유산 증자를 할까요? 증자를 하면서 가치를 다시 확. 저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몇십만 원짜리가 어느 날 하지만 부동산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가치로 안정적인 거는 부동산만 한 게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시점은 관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당이 될 것이냐 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요 더 늦기 전에 재개발을 이제 시작하고 확 열풍으로 밀어줄 때 밀려가야 하거든요.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야 하는 것처럼 지금 잘 될 지역들을 빨리 선점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세요. 이 지역이 나는 관심 있다, 여길 분석해주세요 하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십시오. 관심 지역들을 말이죠. 그럼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